Are you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me?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us.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EBS, yo.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아 동지들 첫 학평이었습니다.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사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좀 떨렸어요. 우리 공부했던 거 잘 나와서 우리 동지들이 좀 기분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험 봤네요. 후련하게 우리 다시 만났어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우리들의 유일한 끈인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설 강의 준비했고요. 그 해설 강의에서 제가 강조할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한번 큰 눈으로 봐야죠. 제가 매번 만드는 틀이 있어요. 아주 예뻐요. 예쁘다는 말은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6개의 단원에서 335, 333 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돼버리면 야, 이 숫자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딱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 마지막 단원에 네 문제가 이렇게 조정되는 정도? 이것도 아주 비율이 이쁘게 맞춰진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이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아시죠? 사회와 윤리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5문항 정도 꼭 나온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시민불복종을 포함한 사회와 윤리 문제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점 찍어야 되는 이 단원으로 오기 전에 너무 힘 빼면서 너무 그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짚으면서 빨리 사회와 윤리로 오시고 여기에서 꼭 나오는 그 주제에 어떤 사상가들이 엮이면서 어떤 포인트로 물어보는지 그거 혼자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파트를 제가 그렇게 미리 알려드리면서 재구성해서 공부하니까 저랑 꼭 사회와 윤리 제대로 한번 정복해보고 나서 또 다시 넘어가서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도 잊지 말고 그 포인트들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하기로 해요. 이것들의 반복을 잘 견뎌내는 힘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제대로 현명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똑똑함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요 중요 포인트가 있고 비율은 이렇다라는 걸 알면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래, 사회와 윤리와 평화 공존 윤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중요한 문제들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개는 이렇게 엮여요. 생윤을 하드캐리하는 사상가 딱 떠오르죠? 칸트와 롤스입니다. 칸트에게서 평화윤리, 자연과 윤리, 교정적 정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시험들로 생각해 봤을 때 작년에는 예술과 윤리도 나왔어요. 그러니 칸트에게서는 정말 많은 지분이 있다. 이걸 내가 잘 정리해 두겠다. 그래서 처음에 칸트의 사상을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칸트의 기본이 교정적 정의 갔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나? 다른 사상가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자연과 윤리로 가면 그의 기본 사상이 어떤 점에 적용돼서 어떤 점을 강조하는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적용해보는 재미. 롤스도 역시 그래요. 기본 세 문제예요. 이거 꼭 기억해요. 불복종, 원조, 분배. 요 세 문제로 롤스는 꼭 나와요. 우리의 득점 포인트가 돼야 여기를 완전히 탄탄하게 정복해야 나 만점이다 라고 딱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목표들을 두면서 쭉 가고요. 이번 시험에 싱어는 한 문제 나온 것으로 분석을 했고 그 외에 사회계약론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오히려 학평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특히나 서울시 교육청의 요 사회계약론 문제는 특히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체감 난이도가 좀 더 높을 거예요. 추천하는 방법은 이번 이 학평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청의 사회계약론 문제들도 한번 접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원에서는 정말 그만큼의 수준으로 냈는지 그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과도한 불안은 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제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꼭 역사를 짚어보시고 비교도 해보세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열공? 어떻게? 똑똑하게 열공. 내가 오늘 봤었던 이 문제들을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는 자, 그때그때마다 시험의 특성들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셨어요? 2번 시험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기니들이. 와, 니은 디귿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딱 요거 하나 가지고 정답과 오답이 갈라지는 그 선지에서 엄청 시간 끌었죠. 갈등 많이 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설계된 문항들이에요. 그러니 그 나를 끝까지 고민했었던 그 선지들이 새로운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상가의 그 텍스트에서 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걸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 입장에선 새롭게 보일 수 있고, 혹은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잘 정리되고 어느 한 번에 확 튀지 않아. 요거 오답 냄새 나는데? 그렇게 확 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정답스러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빤하다고 느낄까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중요해요. 사상의 기본 입장 정말 제대로 닦아야 돼요. 그 기본 입장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롤색에서도 그에게서 기본 관점이 되는 것들, 공리주의 싱어로 갈 때도 그 공리주의 기본 입장이 되는 것들, 칸트에서도 그 기본 관점, 그걸 잘 닦아 두어서 다른 주제들에 적용시킬 때 또 다른 그 미묘한 포인트들을 찾아가야 그래야 문제가 좀 잘 맞춰지거든요. 그러니 기본 입장을 탄탄히 하는데 제발 용어부터 정확히, 용어에 대해서 내 이미지로 뭉개지 말자. 내 관점으로, 내 논리로, 함부로 내 뇌피셜로 뭉개버리지 말고 그 사상가의 정확한 워딩과 표현과 용어대로 정확히, 그 용어의 뜻도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그러려면 자, 요렇게까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 머리에 남을 것 같아서, 우리 개념한다 그러면 그 사상가의 입장을 압축된 표현으로 쫙 줄여가지고 쓰면서 외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필기를 하고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압축된 개념 정리 필요하죠.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가서 텍스트를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도 진짜 중요한데, 이 텍스트는 왜 우리 원전 그 말이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딱 요거 강조해주면 좋겠어요. 이 텍스트, 그 사상가의 기본 텍스트, 원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뭐냐면요, 연계교재에 자료 플러스에 있는 그 자료, 그리고 문항의 제시문. 어머, 이게 그 사상가 원전 자료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 문항의 완벽한 세팅을 위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상가의 어마무시한 자료들을 내가 봐야 된다라는 압박보다는 일단 나한테 있는 연계교재의 자료들, 그리고 내가 풀고 있는 기출문제의 제시문들 제대로 파악하면서 가자고요. 그렇게 그 사상가의 입장이 그 사상가의 언어와 논리대로 정리되어 있는 그거 하나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게 쉽진 않아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이 선지로 나오면 어떡해? 평소에 훈련해둬야 돼요. 꼭이에요. 두 번째, 비교 분석과 포함 관계. 특히나 자연과 윤리 같은 문제를 풀면 이 포함 관계가 관건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또 문항 속에서 갑에 비해 을은, 을에 비해 갑은 로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순서도. 근데 이때 문항 장면 속에서의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글로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문항 장면 속에서 그래서 갑은 O야 X야. 그럼 을은 뭐야? 갑을 병 모두가 맞아? 병이 확실히 아니야? 갑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유로 막 그 선지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다 판단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꼼꼼히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근데 문항 상황 속에서 어찌 보자면 판단 불가이거나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런 의미에서 문항의 세팅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건 이 사상가들에게서 진위 여부를 정확히 따지라고 나에게 에너지를 빼는 게 아니라 딱 요 사람에게 유의미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요거 너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콕 찔러서 한번 물어볼게. 그러한 특징들이 특히 생윤문항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세팅이 있거든요. 그 생리까지 정확히 알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진지하게 개념만, 선지 하나하나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거를 다 놓치고, 내가 그래서 개념을 어떤 포인트로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다 놓치고 혼자 진지해요. 그래서 혼자 실망해요. 그래서 자꾸 혼자 안 된다 그래요. 말장난이라 그래요. 이 생리를 모르면. 그걸 알고 대비하면 재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저랑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도 같이 힘을 내자고요. 수능 개념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동지들 혹은 이제부터 저와 새로 만날 동지들 모두 다 새로 한번 리셋해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조절도 필요한 거고요. 기출에 대한 파악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개념 한번 쭉 해본 것과는 다르게 또 앞으로 더 영리하게 혹은 잘 근성 있게 버텨내는 힘들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 지금 일단은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랑 손 딱 잡고 잘 버텨내게요. 제가 똑똑하게 잘 끌고 갈게요. 손 잡고 앞으로 쭉. 아시겠죠? 자, 그럼 해설 강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설명 안 되겠지 어떤 말